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에 저한테 참 많은 질문들이 오는 게 한국에서 어디에 살면 좋아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딱 정해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 각자 원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쉽게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본인 고향이 있으면 고향 가서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연세가 좀 어느 정도 되시니까 고향을 가봐도요.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요. 내 친척 친지들도 다 돌아가시고 가도 그냥 낯설어요. 굳이 그쪽에 갈 이유가 있을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고향에 갔다가도 또 실망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분들은 다 돌아가셨잖아요. 부모님 세대라든가 있으면 그래도 뭐 이모라든가 고모라든가 혹은 아버님, 어머님이 계신다. 그러면 또 어르신분들 계시면 그분들 만나는 또 재미도 있는데 뭐 친척이라고 이제 사촌 이런 친척들이 어렸을 땐 그렇게 친했던 친척인데 오히려 다 먹고 살기 바쁘고 요즘에는 사촌들 만나도 처음에 한두 번만 좀 반갑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괜히 여기 왔어요. 또 이런 얘기도 또 많이 듣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이 그래요. 예, 사촌들이라 하더라도 다들 또 생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또 친해질 수가 없어요. 형제들도 사실상 그렇게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고향이라고 다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고향이 있고 내가 뭐 비빌 곳이 있다. 그러면 뭐 고향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으로 여기에 오셨을 때. 그래서 오늘은 고향이 없고 고향이 있지만 이제 가도 이제 비빌 데가 없는 분들 과연 한국에 제가 뭐 몇십 년 만에 나와서 어디가 살기 좋을까? 한국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고민되시는 분들께 여러분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또 어떤 걸 고려해 보셔야 되는지 근데 또 어느 지역이 그 고려 사항에 비해서 괜찮은 곳인지 오늘은 좀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평택에 와 있는데 처가집 식구들이 다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의 폭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선택의 폭이 없는데 사실상 저도 한국을 다녀보면 여기도 괜찮겠다 저기도 괜찮겠다 이런 곳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못 가본 곳도 있고 우리 또 시청자분들한테 좋다고 얘기 들은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서울이 좋긴 좋은데 서울은 너무 비싸요. 예, 서울에 살 정도 능력 되시면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아도 괜찮아요. 뭐 적어도 뭐 한 은퇴 연금으로 뭐 한 500만 불 이렇게 있다 뭐 그러면 어디 가서 사시든 간에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 미국에서 넉넉치 않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오시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민들을 많이 선택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한국으로 돌아올까? 과연 여기민자들한테 딱 맞는 도시는 뭘까? 탑 10을 뽑아봤습니다. 은퇴 후에 정착지를 고를 때 꼭 봐야 할 10가지 조건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고려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역으로 갈까? 예, 이걸 생각할 때 고려해 볼 사항들이 있죠. 자, 제일 처음에 뭐냐면 의료 접근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아프잖아요. 한국이 이 병원 문턱이 낮아요. 근데 이제 이건 아셔야 돼요. 병원 문턱은 낮은데 또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러면 또 좋은 의사 만나기는 또 힘든 곳이 한국입니다. 인구가 많아서.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장단점을 갖다 다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우선 자주 병원에 가서 아프면 그때그때 치료를 받아야지 좋잖아요. 그래서 의료 접근성. 예, 그래서 노년층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도 있죠. 뭐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거 있는 것도 있고 정기 검진도 받아야 되고 갑자기 다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자 하는 곳 근처에 대형 병원이나 종합병원이 가까운 지역이 있으면 좀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하죠. 특히 대학병원, 전문의 뭐 이런 곳들이 있는 곳이 더 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 수준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뭐 있는 돈을 갖다가 꽃감 빼먹듯이 조금씩 빼먹어야 되는데 고정 수입이 없고 연금이나 뭐 다른 걸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가 낮고 주거비가 저렴한 지역이 안정적이고 또한 본인이 걱정을 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서울의 강남 좋아요. 예, 좋고 좋은 거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 같은 데서 진짜 이렇게 비싼 아파트, 물가도 비싸고 이런 데 사는 게 사실상 좀 부담이 좀 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주거 환경입니다. 예,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좀 안정되고 위험하지 않은 곳, 뭐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차가 많으면 차 때문에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차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데 아무래도 이제 좀 덜 복잡한 곳, 예, 이런 곳을 좀 선호하실 수가 있겠죠. 시끄럽지 않은 곳, 미세먼지가 적은 곳, 그다음에 복잡하지 않은 곳, 예, 이런 곳들을 갖다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맑고 조용하고 또 혹은 또 산책을 다닐 수 있거나 주변에 공원이 가까이 있는 곳, 예, 이런 곳들도 많이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통 편의성이 있어야 돼요. 연세 드시면 이제 운전이 힘들죠. 그리고 또 미국에서 한국에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 들어서 운전 불편한데 이제 한국에 오시면 이제 운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택시를 타도 미국보다 훨씬 쌉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 좀 있으니까 택시비 2만 원 그러면 헉 그런데 그래봤자 15불이에요. 예. 그래봤자 15불인데 미국에서 기본 요금도 안 나오는 값인데 그래도 2만 원 나오면 요즘에 택시비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이 좋은데 한국의 교통이 요즘에 좀 이상해졌어요. 뭐냐면 지방 도시에서 서울 가는 거는 다 편해요. 근데 지방 도시에서 지방 도시 가는 거는 불편해요. 교통이. 그래서 이런 지방 도시에서 지방 도시 내가 어디를 많이 가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평택에서 서울 간다? 편해요. 고속기차 타면 20분이면 가요. 뭐 천안 간다? 지하철 타고도 30분이면 가요. 대전 간다? 뭐 한 50분 이 정도면 가고 기차 타면 한 30분이면 가요. 부산 간다? 네, 2시간이면 갑니다. 광주 간다? 이번에 광주 가는 거 표 끊어놨는데 1시간 14분 걸립니다. 자,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에 있으면 편해요. 근데 여러분이 강릉에 있는데 부산을 간다? 쉽지 않아요. 차가 없으면 골 아픕니다. 차라리 서울을 갔다 부산을 가는 게 더 나아요. 제가 이거 평택에 있는데 춘천을 가고 싶다? 예, 쉽지 않습니다. 서울을 간다면 춘천 가는 게 더 빨라요.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너무 시골 동네는요, 자꾸 버스가 없어져 갑니다. 왜냐면 버스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요. 근데 밤 되면요, 택시 잡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곳 평택도 시내는 잡는데 제가 있는 이 미군 부대 앞에 안정리는 조금 외곽이라고 밤 되잖아요. 예, 그러면 택시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택시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대중교통이 없는 시골, 시골이 좋다고 하지만 너무 대중교통이 없는 시골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날씨입니다. 기후 및 자연 환경인데 연세 드셔갖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낙상입니다. 낙상. 어르신분들은 한 번 빙판에서 쓰러지셔갖고 다치잖아요. 예, 그러면 고관절 같은 데 다치면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옛날에는 그냥 어르신분들 이제 겨울에 한번 낙상하면 그때부터 끙끙 앓아놓다가 돌아가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저희 할머님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한 번 쓰러지시고 그 다음에 끙끙 앓다가 한 8개월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그러면 또 연세 있는 분들 탈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쓰러지는 분들 많이 있어요. 작년 여름에도 더운 날 밭에서 밭 캐다가 돌아가신 또 노인분들 얘기도 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너무 극단적인 날씨가 없는 곳이 좋아요. 그래서 온화한 기후가 있는 지역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남쪽이 좋아요. 전남도 순천 같은데 뭐 경남 통영 뭐 이런 데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우행 가족분들이 통영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통영도 좋아하시고 거제도 좋아하시고 김해도 좋아하시고 공통점이 뭐죠? 다 남쪽입니다. 여기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셨으니까 너무 한국 분들하고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요. 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외국 사람들이 좀 많은데 이런 데가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 같은 거, 미국식 성향 같은 게 좀 더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가 많거나 외국 문화를 많이 이해해 주는 지역, 이런 곳들이 정서적으로도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이태원, 용산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외국인들 많이 있죠. 근데 분당의 또 일부 지역도 그렇고 제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이 평택 안정리도 외국인들이 많이 살죠. 또 이 근처로 따지면 또 오산이나 송탄 같은 데도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요. 또 부산은 예전에 또 일사후대 때 저 북에서부터 모든 뭐 대한민국 팔도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 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제 타 지역 사람들의 배타성, 흔히 말하는 텃세라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심심하잖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클래식 공연 같은 거 좀 듣고 싶어. 혹은 또 책을 읽고 싶어. 뭔가 배우고 싶어. 내가 운동을 배우고 싶어. 악기를 배우고 싶어. 근데 이게 너무 시골에 가면 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한국은 서울 중심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서울 외 지역에서 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또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죠. 물론 그걸 매일매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교통의 편의성이 서울과 좋다. 그러면 서울에 올라가서 보시면 되는데 그거 말고 늘 하는 거. 나는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이 들어서 좀 책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 나는 문화센터 가서 뭐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 다음에 또 운동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너무 시골 가면 또 없어요. 제가 있는 안정리라는 곳은 사실 이 체육관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배우고 싶은데 없고, 피아노 학원 같은 데 가고 싶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곳보다는 평택 시내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죠. 저도 작년에 왔을 땐 그런 걸 미처 생각 못 했는데, 작년에 와보고 올해 와보니까 이제 여기 말고 평택 시내에 가야지 내가 그래도 원하는 체육관에 가서 퍼스널 트레이닝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원하는 피아노 학원도 등록할 수가 있고, 또 스킨케어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려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구나, 이것도 또 고려해 봐야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친척들이나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가족들이 가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주 만나기가 힘드니까, 만약에 이제 한국에 친지들이 있는 분들, 예, 아직도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다거나 혹은 뭐 친한 친척들이 있다든가, 예, 이런 거리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는 뭐냐면 의료보험, 그다음에 행정 같은 거. 우리가 이제 한국에 오면 이제 체류 문제도 있고요, 또 의료보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외국 생활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 자체가 외국인 행정 지원센터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이제 꼭 미국에서 오신 우리 교민분들 혹은 캐나다, 뭐 멕시코, 뭐 이런 데서 일본에서 오신 우리 교민분들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에서 이게 다민족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예, 다문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남아에서 결혼해서 오신 뭐 세댁들이 있고 뭐 이런 지역들도 있는데, 이런 데 좀 특화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가면 아무래도 외국인들에 대한 혜택이 많아요. 뭐 베네피트 많이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것들도 또 우리가 어느 지역으로 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 고려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죠. 예, 안전해야 됩니다. 치안 및 안전. 이 노인들 상대로 범죄가 많아요. 보이스피싱, 예,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얼마 전에 제가 한국 와서 보면서 진짜 욕을 했던 게 뭐냐면, 이 핸드폰 전화기가 제대로 안 돼서 핸드폰 대리점에 갔더니 거기 있는 여직원이 어머니 핸드폰 봐준다고 하면서 비밀번호 물어봐서 안에 있는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자기 돈으로 빼갖고 2억 원을 갖다가 훔쳐갔던 이런 나쁜 액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진짜 지역 민심도 좋아야 되고요. 범죄도 없애야 되고요. 근데 특히 주변에 CCTV 같은 거 많이 있는 동네, 그러니까 너무 시골은 CCTV가 또 많이 없어요. 또 경비가 많이 돌고 또 경찰이 많이 순찰되고, 이런 동네를 갖다 여러분이 찾아보셔야죠. 예. 왜냐하면 나이 들고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강도를 당한다, 누구한테 사기를 당한다, 이럴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가까운 곳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1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10가지 얘기했으면 여러분은 어떤 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내가 아직까진 건강해요. 특별한 지병이 없어. 그러면 우선 병원이 우선순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나는 여행이 좋아. 그러면 교통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 가서 환경이 좋아야 돼. 조용한 데 살고 싶어. 그러면 이 주거 환경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는 거고, 나는 한국에서 남은 여생을 재밌게 보내고 싶어. 그러면 이런 문화 인프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또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 10가지, 여러분의 목적이 뭔가, 예, 못 보셨고 혹시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다시 뒤돌아서 이렇게 되돌 감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우선 정하시고요. 목적별로 한국에서 어느 도시가 괜찮은지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원이 중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이 제일 좋아요. 예, 서울에 뭐 종로, 강남, 송파 뭐 이런 데 같으면, 서울에서 이제 뭐 제일 뭐 한국에서 좋다고 하는 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뭐 세브란스, 삼성병원, 뭐 최고 수준의 병원들은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난 병원이 중요해. 그러면 당연히 서울인데 서울이 워낙 비싸죠. 자, 그 외에 이제 선택지는 뭐냐면 수원시. 예, 수원인데 이제 여기가 수도권이랑 가까우면서도 서울보다 주거비가 낮은데 아주대 병원이 있고요. 네, 부산 같은 데서는 서면 연제구에 이제 부산대병원, 근데 고신대병원 이런 곳이 있습니다. 꼭 부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산 이제 생활권이 있는 곳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포항 쪽 가는 쪽으로 있는 뭐 일광이라든가 아니면 저 밑으로 뭐 김해 쪽까지, 예, 이런 쪽들도 다 부산인과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
근처를 갖다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도 동구하고 중구에 경북대 병원이 있고 영남대 병원이 있고요. 또 전라도 쪽으로 보신다. 그러면 이제 광주의 이제 동구 북구 지역에 전남대 병원, 조선대 병원 이런 곳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도시들은 다 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럼 대도시 인근에 사시면 그 대도시까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에 사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활비가 내가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생활비가 진짜 싼 곳을 찾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라남도 순천이 진짜 생활비가 싸다고 하대요. 예. 뭐 더 싼 곳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주거비하고 물가가 낮고 환경이 조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 순천이 많이들 선호하시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충북 쪽에는 충북 제천, 그다음에 충주, 이 지역이 의료 시설도 어느 정도 있고 생활비가 낮은 지역이라고 좀 알려졌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안동도 몇 번 가봤지만 경상북도 안동도 이게 되게 문화 도시예요. 양반 도시죠. 조용하고 집값도 쌉니다. 도시에 있는 아파트들도 뭐 1억 얼마짜리 수두룩해요. 그래서 안동이 그냥 조용히 사시기엔 괜찮아요. 좀 젊은 분들은 백화점이 없다고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래시장도 있고 그냥 은퇴하신 분들이 사시기에는 안동 괜찮아요. 주변에 뭐 물 좋고 산 좋고 가볼 데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익산하고 정읍 이 지역이 농촌하고 도심의 중간형 도시로 물가가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남에서 진주 지역 여기에 계신 분 또 우리 우영 식구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또 칭찬을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의료 인프라도 괜찮고 물가도 낮은 지역에 속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그러니까 공원도 많고 공기 질도 좋고 그냥 시끄럽지도 않고 이런 지역은 이제 어디가 있냐? 경기도의 양평, 가평 이런 지역이 자연 환경이 참 좋고요. 조용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수도권도 근접하게 비교적 가깝게 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전라남도의 담양 이거는 제가 이제 이번에 한번 가볼 곳인데 숲하고 대나무길 뭐 이런 쾌적한 자연 환경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자연 환경 하면 뭐 제주도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제주도의 서귀포시 아주 자연 친화적이고 조용한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제주도는 이 외곽 쪽에 바닷가 쪽은 되게 비쌉니다. 하지만 안쪽은 싸요. 또 서귀포시는 또 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인프라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굳이 뭐 바닷가 비싼 데는 또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안 그런 곳에서도 좋은 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계획도시를 만들었던 세종시의 일부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신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요즘에 신도시 만든 데는 다들 공원이 다 잘 돼 있어요. 제가 신도시를 몇 군데 가봤는데 신도시는 무조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공원, 산책로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꽤 괜찮고 제가 또 좋아하는 도시 중에 또 한 곳입니다. 춘천시입니다. 이 춘천시는 호반의 도시라고 하죠. 호수하고 산이 있어서 아주 쾌적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제가 춘천에 계신 분들한테 좀 얘기 들었는데 겨울에 무지막지하게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상의 위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안 좋은 부분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아직까지 젊어서 그 걱정을 안 해봤는데 제가 이런 리서치를 해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 대신 춘천은 서울까지 이 ITX 이제 도시 이제 고속철도죠. 이거를 이용하시면 청춘기차를 타시면 55분이면 서울까지 갑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 지역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통 편의성. 나는 서울을 갔다가 뭐 자주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 그러면 당연히 뭐 서울에 계신 게 최고죠. 서울에서는 지하철 뭐 엄청나게 잘 돼 있죠. 버스도 많죠. 게다가 또 연세 드시면 또 지하철도 무료로 탈 수가 있죠. 자, 근데 서울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 있어요. 이게 서울보단 싼데 그래도 비싸긴 하지만 서울 근처에 있는 도시 중에서 뭐 수원이라든가 이제 분당, 흔히 말하는 분당, 성남 지역이죠. 일산 지역 북쪽으로는 이런 데들이 지금 수도권과 전철과 연결되어 있고요. 사실상 뭐 전철을 따지면 송도도 있고 뭐 인천도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송도나 뭐 인천 쪽에서 서울 가는 시간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춘천에서 서울 가는 시간이나 이 고속기차가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오히려 이곳 평택 시내에서 서울 가는 시간이 강남을 간다. 그러면 송도에서 서울 가는 시간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요즘에 고속철도가 있냐 혹은 GTX, 그건 고속 지하철입니다. GTX가 있냐 없냐, 그냥 단순히 지하철이 있냐, 이런 것들도 다 고려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산 안에도 요즘에는 이제 지하철 노선이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노선이 4개나 있기 때문에 이 부산 안에서 다니기에 편하고, 부산 인근 도시들이 요즘에 그래서 인기가 좋아요. 부산의 해운대가 참 보긴 좋은데, 우리 이제 시청자 중에서 해운대 가셨다가 후회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지역은 너무 좋은데 여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여름에 진짜 살기 힘들다고, 괜히 해운대 왔다 복잡하다, 그래서 조금 외곽 지역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얘기는 뭐냐면, 지하철이 다 해운대까지 연결됐는데 뭐 지하철 타고 여름에 그냥 놀러 가고 싶으면 해운대 갔다 오면 되지 왜 해운대 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선호하시는 지역 중에 한 곳이 어디냐면, 이제 김해에 있는 지역, 거기 신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도시에는 공원 같은 게 조성이 잘 돼 있죠. 깔끔하고. 그래서 김해 쪽으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대전도 요즘에 가격이 떨어져서 꽤 괜찮다고 해요. 예, 대전이 옛날에 큰 도시였죠. 옛날에는 서울, 그다음에 부산, 대구, 대전, 한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가 대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밀리긴 밀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도시들이 워낙 많이 커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이 워낙 이제 널찍한 한밭이라고 죠. 옛날에는 큰 한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곳인데, 대전이 이제 대중교통 체계가 좋고요. 서울서 이제 부산 사이에도 있기 때문에 서울 가기도 되게 편한 곳이고요. 또 부산 가기도 편한 곳입니다. 대구 가기도 편하고요. 천안 가기도 편하고, 예, 여러모로 교통의 이제 요지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라도 쪽, 혹은 뭐 고향이 전라도시고 혹은 뭐 본인이 전라도 출신이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라도 쪽으로 많이 보시겠죠. 광주, 예,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광주를 들린데, 제가 1995년도 광주 비엔날레 1회 시작했을 때 제가 광주 비엔날레 해외 홍보 때문에 회사 일로 제가 광주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광주를 방문하는데, 광주의 분들 얘기 듣고 제가 또 사진을 봐도 광주가 완전 환골탈태 뭐냐 완전 싹 바뀌었더라고요. 예, 물론 30년이니까 강산이 3번 바뀌었겠죠. 그래서 광주가 요즘엔 광주 안에 이 지하철이 있더라고요. 지하철인지 전철인지 모르겠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광주 안에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가는 곳도 광주 SRT 기차역에서 내려서 지하철 타고 하면 뭐 광주 안에 있는 데를 다 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예, 전철, 지하철, 예,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광주 가서 기대가 좀 큽니다. 제가 영상도 찍어서 올리겠지만, 광주도 다 이제 신도시로 만들고 그래서 아주 광주 안에도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기후. 미국에서 LA 사시는 분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예, 1년 내내 너무나 온화하고 날씨가 좋아요 라고 해서 LA 계신 분들은 이 날씨가 LA의 자랑입니다. 근데 또 그 반대인 분들도 있어요. LA는 그냥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너무 1년 내내 똑같아서 지겨워요. 저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뉴저지가 좋아요. 혹은 뭐 아틀란타가 좋아요. 시애틀이 좋아요.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같이 뭐 사막에 사는 라스베가스 사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히 라스베가스는 아휴 여름에 너무 덥죠. 예, 겨울에 뭐 눈은 거의 안 오다시피 하죠. 몇 년 한번 올까 말까 하게 하지만 여름에 너무 무지막지하게 덥죠.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 너무 더운 날, 너무 추운 날, 추운 날은 낙상 위험, 너무 더운 날은 탈수 위험. 그래서 날씨가 괜찮은 곳, 한국에서 날씨가 괜찮은 곳이 어딘가? 보편적으로 남쪽이 많이 있죠. 예, 전라남도 순천 여수, 예, 남해안에 따뜻한 기후가 있고요. 바닷가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수도 잠깐 들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수도 어떤지 직접 또 겪고 그것도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예, 제주도 따뜻하죠. 예, 겨울에 눈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귀포 지역, 예, 여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경상남도에 통영, 거제, 여기를 또 많이 선호하세요. 왜? 여기는 이제 앞에 한려수도가 있고 이 바닷가가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 있으면 전라도 쪽 가기도 어제도 편하고요. 부산 가는 것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남쪽으로 가시는 분들, 이게 왜 선호한 지역이 여긴가라고 제가 딱 보면 김해, 거제, 통영, 예, 이 지역이, 부산은 아직까지 비싸죠. 복잡하죠. 여러모로 싫어요. 근데 대도시 옆에 있어야지, 병원도 가깝죠. 근데 대도시 생활권에 있으면서 살기 편한 곳이 어딘가? 경치 좋은 통영, 거제 당연히 보죠. 그다음에 또 신도시 많이 생긴 요즘에 김해 지역 많이 보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다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의 포항 쪽까지,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꼬랑지, 토끼 꼬랑지, 한국 지도로 보면 토끼 꼬랑지로 쭉 올라가다 보면 도시들이 괜찮아요. 예, 뭐 그 위에 일광 있는데도 먼저 번에 가봤는데 거기서 부산 시내까지 다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산 시내나 마찬가지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바다가 되게 예뻐요. 그리고 또 가격이 싸요. 부산에 비해서. 그래서 경북 포항 남구 있는 데까지 이 지역이 꽤 선호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이 중부 지역에서는 충남 태안 지역이 이게 또 예쁘다고 합니다. 예. 해안가가 되게 예쁘고요. 그다음에 또 숲이 있고요. 근데 공기질이 되게 좋은 곳 중에 하나라고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과 좀 안 맞아. 좀 외국 쪽으로 좀 오픈되어 있는 곳을 가고 싶어. 네. 이런 걸 생각하시면 이제 서울에서는 당연히 뭐 이태원, 용산, 예, 한남동 예, 이런 데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여기가 좀 편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워낙 비싼 곳입니다. 특히 한남동 요즘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 성남의 분당, 예, 정자동, 서현동 예, 이런 데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도 있고. 근데 제주도 영어 교육 도시가 있어요. 예, 서귀포 중문하고 대정에 국제학교, 그다음에 또 외국인 교사들도 살고 뭐 이런 지역이 또 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많이 선호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해운대 직접 사는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을 몇 분 좀 들었기 때문에 그 후회하신다는 분들의 공통점은 다 똑같았어요. 여름에 너무 복잡하다. 그게 괜찮다. 난 여름에 사람 많고 붐빈 게 좋다. 그럼 뭐 해운대도 why not?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천의 송도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많이 뜨고 있는데 이게 서울과 가까운데 또 인천공항도 가까워요. 이게 또 심리적으로 뭐 맨날 비행기 타는 거 아니지만 인천공항이 가까우면 이게 심리적으로 또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새로 만든 신도시이기 때문에 국제 업무 단지도 있고요. 외국계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다문화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이제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집을 산다 이런 거는 좀 고려해 보시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 인근에 있는 이 도시들 있죠. 예, 서울의 위성 도시들은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줄고 인구가 주니까 집값이 자꾸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이왕 집값이 떨어지면 서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위성 도시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인구가 늘어날 때는 여기 집값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진짜 예, 이번에 인천 연수구에 있는 집이 4년 전에 12억에 팔렸던 집이 6억에 팔렸다. 이게 오늘 신문 기사에 나올 정도로 요즘엔 이제 주변 도시들 집값 떨어진 게 좀 심하기 때문에 집 고려 같은 거, 예, 구입 같은 거는 좀 고려를 좀 해보시고요. 사는 데는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화생활을 하고 싶다. 예, 뭐 문화생활, 여가, 인프라, 뭐 문화센터, 도서관, 산책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살면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뭐 이런 것들이 많고 도서관도 뭐 끝내주는 데 많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요. 또 가수들 공연도 많이 하고요. 뭐 김창옥 교수 뭐 이런 콘서트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서울이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비싸고 대전의 유성구 예, 여기에 이제 과학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문화시설이 많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유성이라는 데는 제가 기억으로는 유성 온천이에요. 근데 오히려 지금 유성 온천은 거의 다 망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외가 쪽 대전을 갔다가 유성을 갔잖아요. 예, 그러면 시골 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입니다. 수원이 공공문화센터가 하고 박물관, 그다음에 공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수원에는 또 화성이 있죠. 예, 그래서 수원을 또 많이들 선호하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수원이 가격이 좀 비싸요. 예, 비싼 게 뭐냐면 예, 얼마 전에 저희 영상에 나왔던 박흥률 국장님 있죠. 네, 그분이 수원 예, 거기 계시잖아요. 저는 지금 집세를 100만 원 내는데 박흥률 국장님은 250만 원 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가깝고 집값도 비싸우니까 수원이 이곳 평택보다는 좀 비싸고 뭐 혹은 남쪽에 있는 다른 동네보다는 확실히 좀 비싸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주 북구 쪽도 괜찮다고 합니다. 예, 문화예술회관 공공문화시설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고 네, 분당 지역, 예, 성남 지역, 예, 여기도 판교 생태공원, 중앙도서관, 분당 문화의 집 예, 이런 데들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당이나 수원이 꽤 괜찮아요. 서울 다음 초이스로. 그런데 분당하고 수원이 만만치 않은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이 가까운 곳, 이건 본인의 고향, 본인이 비빌 수가 있는 곳이 있다. 그럼 여기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 이건 뭐 어느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예, 본인의 고향이
다 다르니까 이걸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 편의성, 이런 거는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서울의 종로나 용산구청에서는 재외동포 행정 경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줍니다. 시골 같은 데는 이제 거주 중에 뭔지도 모르고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도 이제 뭐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외국인하고 귀국자 지원이 많이 있는 곳이고요. 당연히 이제 한국에 공항이 있는 인천공항 인근, 영종도하고 청라 신도시, 이런 데서도 여기 정착 행정 같은 게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당, 성남시청이죠. 여기도 외국인들 많이 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또 많이 선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그 이제 부산에서는 부산 수영구청 있는 곳이 이제 외국인 관련 업무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대응 속도가 빠른 것으로 좀 많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치안 및 안전인데요. 이게 서울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전해요. 사람 눈이 많으면 그것만큼 안전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이 안전할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시골에 사람들이 띄엄띄엄 있다 그러면 사실 범죄에 노출된다 그러면 도움을 못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서울은 더 복잡하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범죄가 더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뉴욕 맨하튼 있죠. 한복판이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범죄가 더 적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뭐 강남 쪽, 송파 쪽 이런 데는 뭐 CCTV도 많고 뭐 치안도 우수하고 뭐 이렇게 보고 분당 쪽, 여기도 경비가 되게 여기는 치안, 순찰 이런 것들이 되게 우수한 곳이다 이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세종시는 지금 계획도시로 만들어져 갖고 범죄율이 지금 낮다고 이렇게 알려졌고요. 전라남도 순천 지역 여기가 이제 도시 규모 대비해서 치안이 되게 안정적인 곳으로 알려졌고요. 대전에 있는 유성구가 또 신도시형으로 이제 뭐 이게 좀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범죄 발생률이 되게 낮은 곳이다 이렇게 좀 알려졌습니다. 대전 유성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유성 가본 지는 4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외할아버지 때 대전에 가면 외할아버지가 유성온천에 데리고 왔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모습하고 지금하고는 지금 신도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그때의 모습은 전혀 안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어느 지역이 좋다 하더라도 집값이에요. 집값인데 왜냐면 내가 감당이 안 되면 거기 못 살잖아요. 월세를 살든 뭐 집값 살든. 그래서 집값이 비싼데 제일 비싼 곳은 뭐 서울이죠. 근데 제일 싼 데는 순천이래요. 순천이 이제 평당 가격이 뭐 1,300만 원, 1,500만 원. 이게 실제 이 가격보다 비싼 집도 있고 싼 집도 있어요. 그냥 순서대로만 나왔다 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좀 될 듯합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안에는 싸대요. 제주도가 비싼데 서귀포시 안쪽은 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대구도 앞에 있는 집들은 되게 비싼데 뒤에 있는 집들은 싸요. 그러니까 이게 해운대에서는 이제 뭐 4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LCT 뭐 이런 데 같은 데는 되게 비싼 아파트도 있지만 또 싼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당 같은 데는 이제 비싸죠. 점점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해운대구만 하더라도 이제 부산에서는 비싼 지역이에요. 비싼 지역이니까 해운대구에서 진짜 웬만한 아파트 산다 그러면 6, 7억 하는 거 우습게 돼요. 해운대에서. 그러니까 뭐 서울보다는 좀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만만치 않으니까 옆에 있는 동네 김해라든가 뭐 아까 통영, 거제 이런 데 가면 훨씬 더 가격이 쌀 수가 있죠. 제일 비싼 데는 뭐 뭐니 해도 한국의 강남입니다. 이게 평균 가격은 뭐 9억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9억짜리 아파트는 강남에 다 쓰러져 간 아파트 이것도 구하기 힘들어요. 강남 요즘엔 평균 한 20억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남도 순천 이런 데가 싼데 전원 생활을 하지만 이제 뭐 병원도 가깝고 그다음에 인프라도 잘 돼 있는 곳 이런 데가 순천이 괜찮다 볼 수가 있고요. 날씨가 좋고 그나마 괜찮고 외국인들도 많은 데는 서귀포시가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분당 아파트 가격만 뭐 이렇게 별 부담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강남과 되게 가까우니까 준 강남이라고 볼 수가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또 병원 시설 같은 경우도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좀 가격은 비싸지만 여기가 또 살기 좋은 곳. 그다음에 부산 이제 해운대구가 사실 교통도 좋고 여러모로 좋은데 지금 이제 피서철에 혼잡하다는 문제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이제 북서쪽으로 있는 일산, 고양시 일산이죠. 서울이 그나마 가깝습니다. 근데 강남까지 멀어요. 서울까지는 가깝죠. 그래서 병원, 그다음에 또 공원, 문화센터 이런 것도 많고요. 서울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신도시가 거의 제일 처음에 시작된 곳이 일산하고 분당이에요. 한국에서 신도시라는 개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신도시는 뭐냐면 서울이 너무 포화 상태니까 서울 인근에 있는 서울 안에 포함이 안 되지만 서울의 인근에 있는 지역을 갖다가 계획화시켜서 만든 도시가
분당하고 일산인데 일산이 오래됐기 때문에 연식이 좀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다. 도시가 전반적으로 좀 오래돼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일산 개발된 건 뭐 30년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제천시가 괜찮다고 합니다. 예, 공기도 깨끗하고요. 예, 온천도 있고 그냥 의료 인프라가 괜찮고 물가가 낮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수도권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고요. 자,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가 괜찮다고 합니다. 여기는 KTX 라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이 또 서울로 가는 게 좀 낫고요. 그다음에 노인 인구 친화적인 도시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주에 비해서는 또 집값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인프라는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이제 서울 용산구인데 외국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외국 쪽, 뭐 한국에서 이제 한국식 사고방식 있는 분들이랑 부딪히는 게 좀 싫다. 이런 분들은 용산구가 괜찮다. 그러니까 뭐 한남동 이런 데가 좋은데 이거는 진짜 돈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 한남동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집값이 장난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아홉 번째 있는 세종시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이게 신도시라서 가격이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로 수도권을 옮긴다고 했다가 이게 안 됐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역이민자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예, 수도권 뭐 청와대니 이런 거 갖다가 이제 세종시로 옮길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해서 아파트 값이 조금 올라갈 뻔 하다가 그냥 기존에 있는 청와대 쓰겠다 이 얘기 때문에 또 도로 주저앉은 곳이 세종시긴 한데 새로 만든 신도시기 때문에 사실 인프라는 꽤 괜찮다. 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으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괜찮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깔끔한 아파트를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세종시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남 통영시인데 야, 통영. 저는 이 통영에 왜 이렇게 우리 여기민자들이 많이 계신가? 뭐 제가 기억나는 분들도 한 7, 8분 이상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뭐 한국에서 몇백 번 만나봤다고 했잖아요. 통영에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미국에서 저번에 이제 한국에 나오셨던 이제 아는 형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통영 갔대요. 왜요? 그랬더니 통영에 한번 집 좀 알아보러. 하필이면 왜 통영입니까? 그랬더니 연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통영이 좋다고 해서 이게 통영이 미국에 계신 교민분들한테 통영 좋다는 소문이 많이 났어요. 거제 통영. 예. 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날씨하고 경치인 것 같아요. 여기가 날씨, 경치, 맛있는 음식, 게다가 물가 싸. 뭐 그다음에 또 이게 관광지인데 뭐 그렇게 뭐 해운대 같이 붐비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통영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약점이 뭐냐면 대형 병원이 좀 멀다는 거죠. 예, 부산까지 가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계신다. 그러면 이제 몸이 편찮으시다. 뭐 지병이 있다. 그러면 통영은 좀 피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건강하고 한국에 와서 좀 멋있는 경치적인 곳에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통영이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영도 궁금합니다. 예, 광주는 제가 가보고 또 한번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광주하고 여수는 어떤 곳인가 제가 더 느낀 거 한번 또 영상 올려드릴 것이고요. 제가 뭐 한국의 모든 곳을 다 가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번에도 뭐 짧게 원래 한 2달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생각외로 이제 이 일을 제대로 하려고 이 임플란트를 제대로 하려고 좀 한 넉 달 가까이 있게 됐는데 이제 또 내년도에 또 한국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가 좀 작심을 하고 이렇게 좀 인기 좋은 곳, 게다가 또 우리 우행 시청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신 지역 여기 위주로 제가 또 전국 탐험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뭐 모르잖아요. 예, 저도 한국에 뭐 떨어져 산 지 40년 가까이 되니까 안 가본 데가 많아요. 전 유성이 좋다는데 유성이 좋아? 옛날에 그 시골 깡촌이었는데 온천만 있던 곳인데 그게 좋아? 근데 신도시가 생겼대.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제가 천안을 가봤어요. 근데 천안이 물론 인구는 더 많은데 이 천안이나 평택이나 거기서 거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천안과 평택이 뭐 평택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비교가 안 되는 도시였어요. 평택은 시골이었어요. 근데 평택이 서울과 더 가깝고 교통이 더 좋다는 이유로 평택 발전이 이 겉에 보잖아요. 평택이 천안보다 더 깔끔해 보이고 더 커 보여요. 인구도 사실 이제 유동인구까지 따지면 평택이 천안을 앞서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한국이. 제가 처음에 평택 얘기를 들었을 때 이 평택 3년 전에 이제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 계신데 평택을 가보자 했고 평택을 가자고 할 때는 갈 때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봤을 때 평택, 제가 한국에 초등학교 때 평택을 가본 적이 있어요. 네,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 그 시골 깡촌. 예, 그러고 갔다가 놀랐죠. 아니, 이게 평택이 이렇게 천지개벽이 됐어? 그래서 제가 평택에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3년 전에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장모님 이제 집 있는데 며칠 갔다 가자. 그래서 장모님 집인데 왔다가 여기 뭐 처남 사는데 뭐 처형 사는데 이런 데 보면서 오, 평택이 생각보다 살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평택을 왔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한국에 띄엄띄엄 왔던 분들, 뭐 저도 지난 40년 동안 한국을 몇십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일 때문에 왔지, 뭐 일 때문에 온 김에 제가 천안을 가보겠어요. 아니면 평택을 가보겠어요. 아까 말한 뭐 진주를 가보겠어요. 통영을 가보겠어요. 뭐 기껏 해봤자 제주도는 관광지니까 이제 한두 번 가보고, 뭐 부산도 큰 도시니까 가보겠지만 다른 데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춘천에 아는 동생이 있어서 한 번 가봤는데 오,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이제 한국에 떠나서 미국에서 좀 살다가 그동안 한국을 왔다 갔다 했지만 가본 곳이라고는 뻔하고요. 옛날에는 가봤기 때문에 알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지역하고 지금의 그 지역은 이제 천지개벽을 한 곳이 꽤 많다는 거죠. 광주도 천지개벽을 했던 얘기를 들었고요. 예. 뭐 진주도 그렇고요. 그냥 유성도 그렇고 뭐 통영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다 천지개벽 했던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몰라요. 제가 안동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옛날과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여수도 저는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과 비교가 안 돼요. 광주는 제 어렸을 때 기억과 뭐 비교를 해보면 나오겠죠. 유성도 가보면 나오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 옛날 기억으로 아우, 그 동네, 그 시골 동네 왜 캠피디가 갑자기 왜 여기가 좋다고 하지? 예, 우선 아까 10가지 여러분이 고려해 보셔야 될 거 10가지 말씀드렸죠. 근데 그 10가지에 어울리는 도시들 제가 알려드렸죠. 한번 한국에 와보시면요. 그런 도시를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한번 가보시고 뭐 여행 간다 생각하시고 한번 가보시면 생각외로 예,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무작정 뭐 어디가 좋다더라. 무작정 가면 사실 다른 데 가보지도 않고 그럼 선택의 폭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고려해 보시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필요한 걸 찾은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도시를 찾아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한국에 역이면 오셔갖고 적합하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도 좋았으면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하셔야지 다음에도 또 이런 정보 받습니다. 구독하신 분들 구독 또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이 저한테 진짜 큰 힘이 돼요. 댓글 보면서 제가 즐거워서 이런 영상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무조건 좋아요는 누르고 예, 나는 좋아요를 누르고 싶다. 예, 무조건 좋아요. 손가락 굵어서 싫어요 누르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아버님, 우리 어머님들이 이 밥도 안 챙겨주고 이 캠피디 영상 본다고 싫어요 누르시면 안 돼요. 예,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또 이 영상을 보고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 다 나눠 가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